음.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지만 우리가 또 몸적으로도 힘들지만 이제 마음은 항상 살아있듯이 배우려는 마음, 우리 자신의 실상을 바로 보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귀 기울이고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면 참 감사하고 사실 저가 이제 강의 들어오기 전에 이제 고민했던 거는 어떤 얘기를 할까 항상 그런 고민은 종종 내용으로 일어나는데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항상. 그리고 제가 계획한 대로, 정해진 대로 이런 지금 나타나는 말들이 일어나진 않지만, 나름 최선을 다하는 제 자신이나, 여러분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몸 상태, 내 조건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졸기도 하고, 집중하기도 하고, 딴 생각하기도 하면서 듣는 이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고, 죄 없는 마음이거든요. 그 죄 없는 마음 속에서 모든 것들은 저절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강의 때 뭐 전화 상담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강의 시작한 이후로는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새로 오신 분들한테. 그래서 정만 씨한테 전화해도 되겠구나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이 전화 와서 자기의 삶을 얘기를 하는데 공통적으로 다 같은 게 이 경험되는 내용을 보는 시각이 이제 아직까지는 많이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건데,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는 내용을 통제하고 바꾸고 고치고 하지 말라는 게 조금은 더 이 설명으로 저절로 그쳐질 수 있도록 이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 내가 막 통제하려는 마음이 좀 쉬워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들어온 건데, 이제 제 자신의 처음 시작, 이거는 제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 상담 전화에서도 있었던 얘기인데, 제가 첫 시작의 배경이 종교적 배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제가 경험하는 내용은 그 배경에서는 다 죄였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 죄. 그래서 1, 2년 동안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죄책감에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신념이 십계명과 연관된 신념도 많았고, 그다음에 제가 교회에서 들었던 말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종교적 배경으로 저를 봤을 때 는 다 문제였고 죄였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그때 당시에 내가 올라오는 생각 하나조차도 통제를 하고 잘라내려고 그랬고 나쁜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제가 가진 이 배경이 한계져 있던 게 뭐냐면 나는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난 하나의 개인이다라는 믿음이 그때 어렸을 때 있으니까 부모님에 대한 미움, 부모님에 대한 어떤 원망이 올라올 때는 이것도 잘못됐어. 효도, 뭐 효자도 아니야. 막 불효자야. 이러면서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이 맥락이 이제 나중에 세뇌된 거죠. 이렇게. 나는 한 개인으로서 어떤 특정 부모에게 태어난 존재다. 그리고 나는 신이 하늘 위에 있고 나는 요 밑에 있는 죄인이고 나쁜 생각하면 안 돼란 배경으로 이 내용을 경험을 하니까 저항을 계속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더 이 제한된 맥락에서 사람들은 힘들어 하거든요. 자유가 뭐지? 왜 답답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좀 이제 성년이 돼서 이제 제가 또 바뀌었던 거는 실제적인 어떤 조건적인 배경도 바뀌었지만 이제 바뀌었던 게 그 당시에 제가 심리학과 성공학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듣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공부를 하러 다녔어요. 근데 그 당시에 보편적인 장은 뭐였냐면 유유상종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많이 만났거든요. 지금은 이제 우리 이렇게 만나지만 그때 맥락은 움직여라, 해내라, 극복해라 이거였거든요. 무조건 무브 무브 약간 이런 거였어요. 그 정주영 회장이 한 말처럼 시도해봤어? 그거 듣고 막 감동하는 그때 당시에 제 장은 그랬거든요. 야, 역시 난 게을르. 다음부터는 열심히 시도해봐야겠어. 그런 거에 이제 성공학 책이나 위인전에 감동받는 그 시기가 제가 20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그 맥락에선 대부분 제가 가진 신념은 해내라, 극복해라, 네가 약해서 그렇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맥락에서 저의 게으름을 봤을 때는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 시각에서 제가 이 게으름을 계속 어떻게 해보려고 했고, 무기력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어요. 어,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때 제가 전체적인 제 마음의 장이 뭐였냐면, 성공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극복해내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저번에 오프라인 강의에서 얘기했던 그 신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많이 만났고, 그런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대체로 다 그런 거죠. 뭘 했는지, 행동에 관심이 많았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내 자신을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요게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좀 쭉 얘기하는 거는 이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갔던 거는 이제 기태 선생님 강의에 딱 참여를 했는데 제가 그때 가졌던 장애는 그 장이 처음엔 이질적인 거예요. 다 괜찮다고? 이게 말이 돼? 게으른 게 괜찮다고? 왜냐면 나는 이 성공학에 대한 그게 강하게 있었거든요. 사람이 부지런해야 되는데 저게 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혼란이 왔던 게 이제 그런 거죠. 좀 이질적이라고 느낀 게. 다 괜찮다고 이해가 안 돼요, 이성적으로도. 왜냐면 나는 이렇게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그 당시. 그게 지금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건들지 마라, 통제하지 말라는데 난 늘 통제를 해왔는데 하지 말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 한마디로 이 모든 사람의 배경은 제한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배경이 제한이 되는 게 어떤 신념이나 어떤 장이라고 표현된 부분에 따라서 이 내용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종교적, 성공학적, 이 또 마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 장의 변화가 이제 솔직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내용은 변화가 있지는 않았어요. 저 성격이나 저 자신에 대해서나 그러니까 이 보는 시각이 점점 바뀌어갔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괜찮다고 해서 제가 가진 뿌리 깊은 신념,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그래갖고 저를 판단하고 나누고 하다가 이게 계속 어울리다 보니까 아니라고 하는데 늘 손을 댔는데 이제 그 영향이 있죠, 서로 맞는. 이거 한데 이제 안 되게 되고 안 되게 되고. 근데 늘 습관은 남아있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멈추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훈습이 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순간 이 모든 것은 이 제한 없는 하나의 장 속에서 저절로 경험되는 괜찮고 자연스러운 인간의 당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거를 실질적 경험으로 이제 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변한 건 내용이 변한 게 아니고 이게 사라진 거죠, 어떻게 보면. 음.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그런 경험, 깨어난 경험을 하신 분들의 강의를 듣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내용보다는 말해지는 내용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해지는 내용이 아니고 그 존재가 가진 이 장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사실. 같이 이제 어울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만 들어봐도 알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친구들이랑 제가 멀어졌던 것도 이해를 못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장이 안 맞아요. 맨날 가면 뭐 이겨내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너 왜 그러고 있냐. 뭐 내일 아침부터 뭐 열심히 일어나서 뭐 아침형 인간이 되라. 이런 얘기에 장하고 이제 안 맞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점점점 이렇게 또 친구들하고 멀어지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회적 용어로 표현하는 유유상종이라는 것도 정말로 맞거든요. 아니면 같은 동기를 가진 사람끼리 모이고 뭐 얘기를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내용은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리고 조금 달라진 게 있다 그래도 이 내용을 보는 시각이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달라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이제 통화를 할 때는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알기로 종교적 신념으로 힘들어하고 어떤 분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만 오직 관심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걸 보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말은 처음에는 그렇다. 근데 조금씩 자기가 믿고 있는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신념, 비판적인 생각도 괜찮고 강박도 괜찮고 생각도 일어나는 잡생각도 괜찮고 생각만 일어나나요? 행동도 일어나잖아요. 강박적인 행동이랑 강박적인 생각이랑 똑같거든요. 일어난다는 측면에서는. 음. 생각도 일어나지만 행동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강박적인 이 생각이나 강박적인 행동이나 사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껏 경험해 줘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생각도 감각이고 행동도 감각이거든요, 사실. 근데 보통은 내가 행동한다에 관심이 많고 동일시가 돼 있으니까 내가 행동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선한 행동을 했는지 악한 행동을 했는지만 관심을 가지지만 사실 엄밀하게 경험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나쁜 생각, 좋은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행동, 좋은 행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경험되고 일어난다는 측면에서는 생각이나 행동이나 다 똑같아요, 사실. 그러면서 옳고 그름이라는 이 판단 속에서 자기를 보다가 이게 조금씩 혼수비 정색이 좀 약해지고 흔들리고 혼란이 오면 좋은 게 그런 거예요. 아, 혼란스러워. 아, 이러다가 이겠다 들리면 옛날에는 내가 짜증이 조금만 일어나도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이라 했는데 이상하게 옛날보다 저항이 덜하네? 이러면서 이제 저절로 치유가 일어나고 저절로 자기 이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실. 억지로 하는 건 아니고. 그 시간이 좀 필요하죠, 사실. 아니면 금방 또 깨어나신 분도 있고, 그런 건데, 저번에 이제
그때 이제 여학생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또 이제 상담하는데 그 제가 좀 소심해서 제가 강의 중에 언급했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알았대요. 그 자기 사례를 통해 다른 분들이 도움이 된다면 괜찮다, 얼마든지 괜찮다 하길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랬죠. 왜 다시 이게 했냐, 여기 상담 요청했냐 물어보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 자기가 누구 친구 만나고 이제 영화를 보는데 늘 시선이 그 친구한테만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늘 그렇게만 가 있고 내가 행동을 잘했는지만 관심이 있었는데 요번에 자기가 순간적으로 자기가 보였대요. 늘 눈치 보고 힘들어하고 늘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자기가 시선이 자기로 딱 왔대요. 그 잠깐이었대요. 그리고 다시 또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시선이 갔는데 또 그러다가 일상생활에서 잠깐 자기를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하고 조금씩 자기 시선으로 왔대요. 그러면서 했던 표현이 뭐냐면, 내가 그 학생도 이제 오래 살았잖아요. 나이로 치면. 내가 평생을 나 자신을 사랑한다 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저 자신의 먹이에 머문 적이 없다. 그걸 알았다 해서, 그걸 전하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요청했다 그래. 한마디로 늘 자기 자신으로 살았는데, 온통 모든 관심이 다 밖으로 가 있었던 걸 자기가 안 거죠. 상황, 조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만 가 있다가 잠깐이지만 이제 점점 자기가 저절로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표현하다.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눈치 보는 그게 보인다. 그래서 맞다. 그게 공부다. 그게 진짜 깨어나는 길이다. 진짜 이미 그 길을 가고 있다면서 막 이렇게 기뻐했죠, 저도. 음, 단순한 거거든요. 저절로 그래서 그러면 늘 나한테 시선이 와 있어야 돼요. 그러길래 아니라고. 그렇게 조금씩 자기로 돌이켜진다.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대한 해석에 관심이 있지, 자기 자신한테 관심이 없다. 그래서 내가 자기 자신한테 관심이 없다. 자기를 한 번도 외로워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힘들어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게 그런 거다. 이랬죠. 그런 거죠, 사실. 늘 외로운데 시선이 밖으로 가 있는 거죠, 사실. 어, 그게 이제 안타깝다는 표현도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근데 안타깝진 않더라고. 너 잘하고 있다. 좀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저도. 얼마나 그 마음이 이쁜지 자기 자신에게 이제 관심을 주는, 그것도 습관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한 번에 그렇게 되진 않고, 늘 밖으로 마음이 가 있던 존재가 조금 돌이켰다 해서 한 번에 딱 이렇게 이걸 하나 초점이 맞는다 편에 보면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지금 오래돼서 그런가 이 초점이 딱 맞아 있어서 항상 어떤 상황이나 관계의 모든 설명에는 사실 관심이 크진 않고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그 사람 아니면 나 자신밖에 없거든요. 그게 잘 몰라요, 사실.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야 알지. 뭐 그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잘 맺어지고 못 맺어지고 막 설명을 하면 사실 저가 말한 적 있지만 잘 몰라요. 그때 그 사람이 어떤 동기인지만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이제 하는 수진 씨가 표현하신 뭐 질의응답 때도 얘기하실 건데 끊임없이 그 사람과 관계에 뭐 어떻고 저쩌고 관심이 가졌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억울하더라. 이거가 진짜 공부거든요. 어, 그 억울함을 이제 외면하지 않고 시선이 늘 억울했는데 딴 데로 가 있으면 모르잖아요, 사실 자기가. 그 사람하고 친한지 안 친한지만 관심이 있지. 그게 진짜 공부고 그 학생 얘기를 한 것도 우리도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게 뭐 거창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제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서울 모임이나 뭐 이런 강의를 갔던 게 의식적이진 않았지만 뭐 때문에 가지 했는데 제가 지금 오늘 설명하는 방식, 제가 내용을 보는 시각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근데 원래 우리는 다 제한이었거든요. 이 제한이 이제 조금씩 이걸 상이라 그러죠. 아까 처음 표현한 나는 태어나고 죽는 우리 어머님의 아들이다. 이러면 이 시각에서는 제가 어머님에 대한 미움, 어머님에 대한 섭섭함, 어머니에 대한 뭐 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생각으로. 그럼 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욕이 없다면, 욕이 하나의 믿음일 뿐이라면, 몸은 뭐 자식이긴 해도 그렇다고 하면 이게 괜찮다, 경험해줘라는 게 이 내용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내가 이렇게 굳건히 고정하고 이렇게 잡고 있어요. 고집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런 내용이 계속 치고 올라와요. 이게 치고 올라와. 이 관념을 깨부숴주려고 치고 올라와요. 이렇게 계속. 미움이 마찬가지. 미워하면 안 돼.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니까 미움이 계속 치고 올라와요. 이거 깨주려고. 근데 우리 시각에서는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미워하면 여전히 이 믿음을 더 고집하는 거죠. 미워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저항하는 거예요. 고치고 바꾸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미움은
정말 나 괜찮다, 미워해라 하고, 이 믿음을 깨주려고 미움이 올라오고, 벌벌벌 떠는 저 자신도 그렇게 네가 생각하는 외부 조건에 하나도 안 흔들리는 건 상이다라고 깨주려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삶이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이제 올라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집하는 거야. 이게 맞아, 이거 절대 부서지면 안 돼라고. 근데 이때 힘들죠,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그때가 엄청난 구원이라는 표현 해보면 엄청난 베스트 기회인데, 이 베스트 기회가 이제 내 눈에는 문제로 보이는 거죠. 이 관념을 깨주려고 올라온 건데. 특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 신념이 워낙 강해서 대부분 안 흔들리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이 일상 속에서. 강해지려 하고,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신념이 삶이 깨주려고 우리를 항상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하는데, 우리 눈에 이제 그 시각으로는 제가, 지금 10분, 20분 지났나요? 그거를 얘기하고자, 우리가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다. 이 배경에 대한 한계가 이제 신념으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원래 이 배경은 한계가 없어요. 이걸 이름하여 침묵이다 그러거든요. 이 침묵을 배경으로 모든 걸 저절로 일어나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거는 침묵이라는 거는 어떤 신념이나 개념, 관념이 아니고 이 삶의 배경은 무조건적이고 한계가 없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저절로 경험되는 모든 것은 괜찮다. 저절로 자기 경험으로 되는데, 이제 제가 아까 배경 설명했던 거는 제가 종교적 배경, 어떤 성공학적인 배경, 심리학적인 배경에서는 이게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이 심리학적 배경으로 이거 고쳤다, 좀 달라졌다 해서 그래도 여전히 이 배경이 한계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내용의 변화에 따라서 또 힘들할 거야. 아이, 왜 게으르지? 나 게으르면 안 되는데, 이러고. 이게 사라지는 거고, 이걸 이제 분별심이다, 뭐 관념이다, 이러는데, 음,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내용에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납두면 돼요. 경험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일상을 통해 배워가고 이렇게 서로가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고 있던 상들이 이제 깨져지는 거죠. 이 만남을 통해서도 깨져지고. 음, 저는 이제 두려움을 통해서 그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많이 깨졌거든요. 늘 떨고, 눈치 보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런데, 어, 저도 이제 존심이 세가지고 절대 안 흔들려야지. 누구한테도 내 힘든 건 말도 안 하고, 절대 나는 내 약한 모습 안 보일 거야. 이랬는데, 되나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물 터지니까 요새 막 하소연하고 막 이랬는데, 예전엔 저는 도움 받는 것도 사실 싫어했고, 부담스러워요, 사실. 부담스러워하고, 그다음에 지금도 좀 있는데, 도움받는 거를 부담스러워하고 괜찮거든요. 그다음에 그런 거 자존심 때문인데 그런 거 뭐 힘든 얘기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요즘에는 그러진 않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했던 거지 깨지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이제 하소연도 막 나오고 너무 힘드니까 화도 나오고 예전에는 저가 가장 컸던 게 절대 화내면 안 돼. 그리고 그거는 신념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예수님하고 이사라 갖다가 말하지가 보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거 공부하고 있을 텐데 혼자서 아니 화를 내도 돼? 이렇게 내가 화를 하도 안 내니까 안 내면 안 된다니까 화를 내? 예수님이 막 뭐 성전 가서 막 채찍을 쳤다는데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화를 낸다고? 저한테는 이제 그렇게 보였어요. 그 당시에. 왜냐면 저는 그 당시에 화와 미움은 부정적인 감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사라 갔다다 말하지도 막 안타깝다, 당신은 뭐 몸으로 본다, 뭐 이런 얘기가 나는 이해는 안 됐지만 일단 화를 내는 거에 대해서 놀랐어요. 책을 보는데 뭐 화를 내길래 이상하다. 사랑은 이런 건데 왜 화를 내지?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사랑과 미움, 이 이원성이 있어가지고 이 관점에서 그런 경험을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사실. 그러면서 의아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미워하면 안 되는데 이게 있었죠. 그러니까 의아한 거죠. 근데 좀 혼란이 있더라고, 그때도. 아니,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진실을 말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화를 낸다고? 뭐 이런 느낌으로, 어, 그런 걸로 이제 고민을 했던 시기도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제한된 관념, 제한된 신념이 아니라면 우리 자신의 일상의 모든 경험들은 다 괜찮은 거예요. 특히 제가 최근에 많이 또 일주일 정도 겪었던 괴로움도 괜찮은 거거든요. 괴로울 때 좀 괴로우면 돼요. 근데 이제 고통 없는 평화, 괴로움 없는 평화, 어,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만사 형통하다. 그거에 대한 상 때문에 글을 AI가 해석한 거 보니까 고통과 괴로움 없는 그러니까 AI 보면서 AI 이거 잘못됐는데 이랬죠.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평화에 대한 상이 있잖아요. 고통과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다 없다 그러고 평화를 찾는데 그 만사 형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만사가 형통하다. 만사가 다 괜찮다는 거고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만사가 그대로 형통하다는 거예요. AI가 뭐 그런 실수를 했지만 음, 많은 경우 그런 신념을 가지니까 AI조차도 그렇게 얘기했겠죠. 고통과 괴로움과 다 없는 것. 그게 아니에요. 음, 사실 저도 이제 예전에 성공학을 할 때 그 시각이 그거였고, 성공학에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긍정적인 말만 해라. 그래야지 긍정적인 게 난 내 삶에 끌어 들어온다. 이래갖고. 그 신념이거든요. 최근에 통화했던 분도 그 신념을 얘기하시길래 제가, 그거 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 하는 거, 생각 하나 돼도 긍정인지 부정인지 늘 힘들어했다. 내가 그런 시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마음껏 비판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도 괜찮다. 오히려 마음껏 자기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도 괜찮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맥락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저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뭐 내용을 모른다기보다는 그런 관념을 몰라요. 어, 그래서 그 모른다는 시각에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는 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그래 통제를 하죠. 어쩔 수 없이. 근데 오히려 저는 몰라요. 뭐가 진실인지 오히려. 예전엔 정말 많이 알아서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제한을 시켜서 보게 됐는데, 모르니까, 혼란스러우니까, 다 무너지니까, 이제, 어? 그냥 모든 건 저절로 경험되는데?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경험인데? 내가 왜 이랬지 했던 것도 이제, 이렇게 있다가 이러니까 놀란 거죠, 사실. 그게 이제,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됐고, 늘 들었던 말, 네가 경험하는 모든 것 전부를 만나라. 전부를 살면 된다. 다 괜찮다. 이런 말들이 단지 관념이 아니었던 것처럼 저한테도 이제 조금씩 균열이 와서 저절로 자기를 다르게 보면 일상의 하루의 경험이든 한 달의 경험이든 1년의 경험이든 내 눈에 문제를 안 보이고 내 눈에 또 다른 게 없는데 하면서 저절로 쉬어요. 저절로 쉬어요. 내가 통제하고 통제 안 하고 이런 마음도 이제 안 들거든요. 설명을 하니까 내가 통제하지 말라고 하지. 나중에는 이제 통제하니 마니 이런 것도 아예 그런 마음이 안 남아 있어요. 통제를 하니 마니, 뭐 아니면 뭐 분별을 하네 마네, 뭐 신념이니 어쩌네. 나중에는 어떠냐면 이 신념에 대해서 들어도 머물지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세뇌가 안 된다 이런 이해가 있거든요. 뭘 들어도 뭔가 그냥 뭐 그때뿐. 어, 그러니까 저절로 안전하고 저절로 쉬워지거든요. 어, 오히려 그걸 이름하여 지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많이 알고 나의 내용을 다 고치는 게 아니고, 이 모르는 게 지혜거든요. 음, 그러면 모든 걸 알아요. 다시 한번 표현. 모를 때 모든 걸 알아요. 어, 근데 이제 우리가 막 다 알고 이렇게 하고 다 고치고 바꾸고 하면 당연히 만족 못 하죠. 이렇게 제한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원래 무제한적인 배경인데 자기가 배경을 나는 태어나고 죽는 존재라는 배경이 제한되어 있으면 그 시각으로는 죽음도 나쁘고 사는 건 좋은 거고 아니면 뭐 부모님한테 뭐 이거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그 부모님한테 태어난 아들이고 난 몸이다라고만 제한돼 있으면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는지 어떤 마음을 먹는지만 죄책감을 느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 어떤 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들으면 정말이 뭐 부모님한테 불효하라는 건가, 행위를 하라는 건가가 아니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특히 이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제일 많은 게 미움, 억울함, 분노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각을 좀 다르게 봤으면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 시각이면 사실 진실을 얘기하면, 내가 봤을 때 더 잘하셔야겠는데요? 더 효도해야겠는데요? 이렇게 하죠. 근데 저 자신도 그런 경험을 통해 깨졌거든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섭섭하고, 너무 억울하고, 어, 녹화되지만 미안하다는 소리 한 번 안 하시는 부모님한테 좀 많이 한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싸웠고, 그리고 사이가 좋진 않아도 그를 통해서 이제 나를 배우게 되고,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나는 나고 부모님들도 사는 느낌이거든요, 지금은.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엉켜가지고 잘 지내야지만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제 삶에서는. 그래서 나는 나고, 이제, 전화 통화 가끔 하면, 나는 뭐 하고 있다, 부모님 뭐 하고 있다지,
이제 서로 막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좀 덜 하더라고요. 옛날에 비해서. 저도 그랬어요. 더 이상 뭐 어떻게 사셔요 뭐 이런 말은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 자체로 괜찮은. 음. 그래서 화해하고 화목해진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각자의 길을 가는 나는 그게 좋아요. 친구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꼭, 꼭 나 없으면, 제가 저번에 나 없으면 죽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가 있든 나랑 함께 하지 않든 잘 사는, 그게 뭐 좋잖아요. 음, 우리가 자식을 내가 키운다고 해도, 이거 부모한테 의지할 때도 있지만, 이제 너의 삶을 살아라 하고, 난 되게 쉽지 않죠. 나는 안 해봤지만, 이제 들어보면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걱정되고 이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막 통제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친구도 그렇고, 저는 부모가 아니지만, 제가 어떤 걸 통제할 때 보면 두려움 때문에 많이 해요. 잘못될까 봐. 불안하니까. 내 주변 사람들한테. 아니면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저를 통제하는 게 이제 연기죠. 잘 보이려고 웃고, 막, 재미없는데도 재미있다 그러고. 이게 저를 통제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잘 보이려고. 그게 잘못됐다기보다는 이제 이거를 이해해 보자는 거죠. 왜 우리가 통제를 하는지. 그러면서 또 통제권이 점점 사라지거든요. 음. 정말로 그게 이제 감사한 일이고 그런데, 음. 제 모든 동기가 대부분은 두려움이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고, 특히 요즘에 너무나 공명되고 공감되는 한 가지, 이 관계에 소속되지 않을까 봐, 버려질까 봐 두려움. 이 마음이 가장 큰 뿌리 깊은 동기야. 그 대체로 최근에 새롭게 인연되신 분들의 얘기들이 다 그런 것들이었고, 어, 늘 버림받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자신을 어떻게든 문제로 전제를 하는데, 이제 저는 잠깐의 인연이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시각이 좀 잘못될 수도 있다. 늘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돼, 겁먹지 마, 이런 것만 들어왔지, 좀 겁먹어도 괜찮아, 두려워해도 괜찮아, 괴로워도 괜찮아는 말을 안 들어봤어요. 음. 슬퍼하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행복하세요만 들었지. 마음껏 불행해도 괜찮아. 마음껏 힘들어도 괜찮아. 마음껏 괴로워도 괜찮다는 말을 안 들어왔어요, 사실은. 특히 괴로워도 괜찮아.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살아오면서. 나한테 내가 해줬지. 남한테 들어본 적 없거든요. 정말로 괴로워도 괜찮다. 고통스러워도 괜찮다. 고통이 없길 바라지 대부분은 그런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해줬어요. 몇 년 전부터. 특히 이 치료낼 때 힘들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괴로워도 괜찮다. 마음껏 절망적이어도 괜찮고 마음껏 비참해도 괜찮다고 이제 해줬죠. 그래서 그 말을 또 이렇게 나누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깨져요. 이것이 원로는 이것이 이 신념을 깨는 힘이 있는데 이 힘이 약해요. 아무리 내가 고집하려고 그래도 제발 내가 괴로워하지 말아야지 고집하려고 그래도 이게 더 세요. 못 이겨요. 이게 우리가 내가 아무리 해도 이거 안 돼요. 단지 신념일 뿐이거든요. 이거를 보통 사회적 용어로는 자아다, 뭐 우리의 에고다 뭐 이러는데 못 이겨요. 사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기려고 평생을 싸우잖아요. 또. 어, 제가 제일 두려웠던 거 한 가지는 얘기하려다 까먹었다. 뭐였지? 최근에 이제 강의 중에는 많이 얘기하는데, 제 과거를 얘기하는 걸 거의 안 했었어요. 특히 종교적 배경이다 이런 거를 늘 꽁꽁 숨기고 다니고, 이게 들통나면 사람들이 다 날 떠나고, 정말 이상한 그런 거 있네? 뭐 믿었네? 뭐 이렇게 막, 그 초등학교 때부터 벌벌벌 떨고 다녔고, 집에 초대를 안 했던 것도 그런 거였거든요. 집에 초대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혼자만 끙끙 앓고,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 어린 마음에는 이 비밀이 밝혀지면 다 끝장날 것 같은 두려움. 그러니까 사람들 다 떠나고, 정말 이러면서 왕따 될 것 같은 느낌에 이제 말을 안 했는데, 이제 그런 두려움이 이제 여기서 하다 보니까 요즘에 또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두렵지는 않은데, 그리고 얘기하면서 점점 느끼는 거는 내가 꽁꽁 감추고 있을 때는, 나만 그런가, 나만 이 비밀스러운 힘경을 가지고 있는 걸까? 나누니까 이 장애에서 저절로 그런 분들이 또 인연이 돼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치유받는 느낌이 든다, 이 말을 했거든요. 저도 했잖아요. 나는 다르지 않구나. 이 삶의 조건이란 게 내가 원하는 환경에 태어난 것도 아닌데, 주어진 거구나라는 이해가 계속 들었거든요. 내가 주어진 거구나. 내가 고의로 여기 태어나서 이 부모 밑에 자라서, 이렇게 살아야지 했던 게 아니구나라는 이해 속에서, 내가 고의로 그러지 않았다는 이해 속에서 내 잘못이란 판단이 점점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항이 좀씩 덜해지고, 저절로 제가 자주 얘기했던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당연한 게 되고, 평범한 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조금씩. 어, 그러면서 조금씩 자기와의 싸움이 끝이 나는, 완전히 끝이 나는, 그러니까 싸울 게 없어요. 사실 싸울 게 없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올라오면 싸우려는 의지가 있었는데, 이제 의지가 없으니까, 싸운다는 게 사실 성립이 안 되고, 이긴다, 싸운다, 성립이 안 돼. 예전에 의지가 남아있을 때는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싸우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싸운다기보다는 항상 당하죠, 저는. 공부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올라오면 통제권이 없으니까 당하죠, 어떻게 보면. 미움이 올라오면 그냥 당하고, 최근에 올랐던 괴로움이 올라오면 그냥 괴로워하는 거죠, 사실. 나한테 힘이 없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통제권이 없다, 힘이 없다. 우리 힘이 없는 게 공부 더 잘하는 건데, 어, 그걸 통제할 힘이 없어요, 저는. 원래부터 없었어요, 처음부터. 근데 힘이 있는 줄 알고 내가 이게 고쳐야지, 바꿔야지 했던 거죠, 사실. 저도 평화가 그건 줄 알았어요. 고통도 없고, 옛날 그 종교에서 천국 가면 이랬대요. 고통도 없고, 평화도 없고, 슬픔도 없다. 그게 저의 신념이었어요, 평화에 대한. 어, 근데 이 일상을 봐도 이 우리 일상이 평화인데 평화 속에서 싸움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화목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 일상 그대로가 평화거든요. 마음이란 게 단지 개인으로 한정되어 있지도 않는데 이 일상을 보면 그대로 평화예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갈등도 있고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은 저절로 경험되거든. 그 속에 또 평화도 있고 근데 우리는 그 속에 있는 평화다 하고, 뭐, 화목하다 이래 버리니까, 우리가 이제 오히려 일상이 좀 더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오히려 공부하는 측면에서 그 평화에 대한 상이 깨지면, 갑자기 이제 뭐, 자기가 갈등을 겪든지 싸움을 겪는다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평화는 이런 거야라는 상이 그때 깨지거든. 어, 정말로. 오히려 깨지면 깨질수록, 오히려 이 제한 없는 배경이 저절로 점점점 드러나요. 음. 근데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이 많이 힘든 과정을 겪고 문제를 겪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 그때는. 어. 그러니까 거듭 강조하는 게 짜증이 올라오고 불안이 올라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늘 불안하면 요때 이제 엄청난 깨주려고 올라온 거예요. 그때 그냥 불안하면 돼요. 많이 미워할 때 미워하면 되고 비판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오면 끊임없이 올라오도록 그냥 경험하시면 되거든요. 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경험했던 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제가 편의점 다닐 때 늘 이거 중량 10배다 이랬잖아요. 그게 최근 이틀간 또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거는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침대가 막 나를 끌어내리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막 고통스러운 감정인데 끝까지 그냥 경험하게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 장난 아니구나 해서. 근데 예전하고 달랐던 게 예전에는 이거 언제까지 겪나 이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마음은 없고 중력 열배로 날 끌어내리든 고통스럽든 괜찮더라고요. 정말 힘들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좀 끝나길 바라는 마음이 미묘하게 남아 있었다면 요즘에 이제 그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반갑더라고요. 오랜만이다. 힘들지만 반가웠어요. 너무 고통스럽지만 반가워. 어, 진짜 뿌리가 깊구나. 그걸 이제 고통이라 표현하고 괴로움이라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딱 하나가 확실한 게 뭐냐면 괴로움과 스트레스는 밖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경험되는 그 감정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다면 외부에 어떤 일이 있든 또 스트레스 받지 않거든요. 네, 확실히 아는데 그 뿌리는 내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안에서 해결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밖에 조건을 다 바꿔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지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지가 않아요. 이게 경험하다 보면 이 스트레스라는 감정도 고통이나 공통스럽고 괴로움이거든요. 이게 이런 신념 말고 막 완병의 뿌리 이런 거 말고 그냥 실질적 경험으로 경험하시면 돼요. 뭐 스트레스 만병의 뿌리야 이를 믿고 있으면 또 그걸 저항하거든요. 그러지가 않아요. 그냥 그 스트레스를 경험하시면 되거든요. 정말 힘들지만 정말 괴롭지만 밖에 있지 않다. 그런 발견을 그러면 이상하게 그 사람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개인으로 보이지만 뭔가 외부에 찾지 않아요, 저절로. 저걸 바꿔야지, 내 친구가 바뀌어야지, 뭐, 아니면 내가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이게 점점 덜해지거든요. 음, 그 투사를 덜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이 관심 있는 게 이제 건강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조차도 마음껏 스트레스 받아보자.
일상 상식은 아니지만 마음껏 힘들어 보자, 마음껏 괴로워 보자라는 마음으로 이 제한 없는 배경에서는 모든 게 안전하거든요. 어. 근데 이제 이렇게 제한시켜 놓고 내가 안전해야지 하고 뭐 이걸 통제하고 하면 이게 안 안전해요. 자기가 알아요. 나는 태어나고 죽는 존재야. 안전하고 싶어. 이렇게 해봤자 안 안전하니까 이게 올라오는 게 이게 무너뜨리거든요. 그럼 안전해요. 진짜 안전해요. 자기가 알아요. 안심이 되고 저절로 만족이 되고 저절로 자명해지거든요. 오히려 모르니까 자명해지는 거죠. 지금 제 화면을 전체적으로 보면 제 개인은 막 혼란스러워하지만 자명하잖아요, 사실 전부. 이 네모 화면이. 이게 진짜 아는 거거든요. 어. 근데 이제 저는, 아, 이게 내가 다 알아야지. 내가 다 해요. 이런데 이게 깨지면서 이 삶이 자명해요. 그냥 빛이에요, 전부 다. 전부 다 빛인데. 근데 한 개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무지가 저 자신에 대한 고통, 괴로움, 슬픔, 기쁨, 만족, 감사함, 그 모든 것들을 다 괜찮은 거였는데, 다 경험해도 안전한 거였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나를 안전을 해치는 걸로 이제 배웠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안전하지 않아, 이래갖고. 그렇게 했던 게 좀, 그거를 전하고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되는 내용은 문제가 없다.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음. 그래서 이제 저번에 오프라인 때 역사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고, 어, 이제 김연의 칼날 요번에 무한성편 나왔는데 제가 이제 연령대가 좀 있어서 저도 안 봤거든요, 처음에. 근데 무한성편이 넷플릭스 뜨길래 봤어요. 근데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거기에 이제 주인공은 좀 착하고 악당이 한 명 악하자라고 나오는데 그게 너무 걔가 주인공 괴롭히고 주인공 친구들 죽이고 말이에요. 나도 보면서 이 새끼 저거 빨리 주인공이 처치해야 되는데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악하자란 그 악당이 계속 그 말 하거든요. 나는 약한 사람들을 경멸하고 토할 것 같아. 약한 사람은 싫어. 이러면서 약한 사람 죽이거든요, 실제로. 약한 게 너무 싫어. 왜 그러지 하고 배경이 모르잖아요. 내용은 이제 내용만 보니까 저는 저 새끼 저 왜 저래? 약한 사람 구해줘야지 뭐 이랬는데 이제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조차도 그렇게 이러는데 어렸을 때 자기가 부모님한테 버림받고 다 버림받고 이러다가 저또 무술도장에 자기가 고아였을 때 길거리에서 막 싸움만 하니까 무술도장에서 그 사범이 자기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너가 싸움을 잘하니까 우리 권법 같은 거를 배워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여자 주인공 한 명인데 맨날 병약해서 아프고 이런데 그래서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는 자기가 너무 아프니까 자살을 했대요. 병간호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어머니가 자살을 하고 그리고 항상 아버지든 뭐 주변 사람들이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악하자란 그 악당이 그 당시에는 악당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때 막 병간호를 하다가 그 여자 주인공이 이랬거든요. 아, 뭐 2년 뒤에 벚꽃 보러 가고 싶어요. 이러니까 보통 친구들은 뭐 이렇게 이러는데, 그 아카자는 순수하게 2년 뒤에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가자, 이래갖고 병 간호를 다 하고, 이제 같이 이제 가면서 그 여자가 이제 그 아카자란 남자한테 고백을 하거든요. 결혼하자. 당신이 그렇게 말해준 게, 희망이 되고 나에게 치유가 됐다. 그러면서 같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자 고백하고 그 다음 날인가 독사를 당해요. 그 도장이 다 죽거든요. 그때 얘가 자기가 소중한 걸 지키지 못했다, 함께 있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분노 때문에 그 복수하러 다 죽이러 갔는데, 그때 애가 흑화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기억도 잃어요. 그때부터 자기가 강해져야 돼 하면서 계속 그 강해지려고 싸움만 하러 다니거든요. 어.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주인공이랑 싸우다가 죽기 직전까지도 강해져야 돼, 난 강해져야 돼, 난 강해져야 돼,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그때 꿈은 아니고 또 영상으로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죽었는데 나와서 이제 그만 멈춰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거기에 좀 저는 감동받아요. 이제 그만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서 나와요. 그래 안아줘요. 그 악하잖아 악당이 울면서 그래 나는 강해지고 싶은 게 아니었다. 나는 단지 당신을 지키고 싶었던 내가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늘 강해지려 했다는 기억이 이제 떠올라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자기를 없애버리거든요. 이제 나는 여기서 끝나도 된다 이러면서 이제 한이 다 풀렸다는 자기 를 끝나고 주인공이 쟤는 왜 자기가 자기를 때리지 이러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말하면서도 약간 울컥하는데 상징하는 바는 사실 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어, 저도 강해져야지 했거든요. 깨달아야지, 성공해야지, 달라져야지. 맨날 그렇게 하는데 이 동기를 저는 몰랐었어요. 왜 그랬지?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었던 거. 그 동기를 아니까 뭐 저절로 멈춰지는데 그 악하자는 그 악당으로 봤던 것도 이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악인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삶의 환경의 어떤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고, 많이 아팠던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보면서 좀 울긴 울었는데, 그 동기가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얘기를 들으면. 단지 내용만 봤을 때는 악당, 저 왜 저래?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 근데 왜 그래? 왜 이렇게 행동 그렇게 해? 뭐 이렇게 단순한 판단이 아니고, 이 모든 자기의 일상을 조금씩 이해한다면, 내용은 저절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런 설명도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악하자란 사람도 악당이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되게 아픈 사람이었고, 유명한 애니메이션이지만 저는 이제 제 연령대랑 안 맞아하고 안 봤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도 볼 때 막 싸움만 나오니까 뭐 이걸 왜 사람들이 많이 보지? 요즘 세대들 많이 보지 했는데 이 마지막 사연 나올 때부터 내가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나 이해가 되고 사실 자기가 망각했었어요. 왜 강해지려고 했던지 왜 늘 미래의 깨달음을 추구했는지를 망각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진심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싶었던 그 마음이 그 강함으로 갔던 건데,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걸 돌이킨 거죠, 사실. 마지막 죽음의 직전에 가서 돌이킨 거죠. 멈춘 거죠. 더 이상 강해지지 않아도 괜찮구나. 마찬가지로 나도, 저가 이제 아까 얘기한, 늘 저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강한 사람. 어떤 외부 조건에도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동기가 왜 강해지려는 동기를 몰랐죠, 저도. 왜 그렇게 안 흔들리고 당당하려 했던지, 제 속은 이제 동기를 아니까 더 이상 그런 걸로 이제 멈추게 되더라고요, 점점. 그러면서 일상에서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살아보면 예전보다 흔들려도 이제 조금씩 괜찮고, 이제 마음 서투르고, 좀 찌질하고, 약간 서툴고, 까먹고, 뭐 말실수하고 누군가 싸우고 다투고 뭐 너그러울 때도 있지만 너그럽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 모든 모습들이 이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더라고. 음. 애니메이션이 얘기한 거는 멈춘 거예요. 강해져야 돼, 강해져야 돼, 달라져야 돼 이러는데 저희가 이제 멈춘 거죠. 사실 어떤 이미지로 나왔지만은 넷플릭스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뭐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영화예요. 저는 뭐 시리즈로 보는 건 다 못 봐서 2시간 반짜리 영화인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봤던 바람의 검심 봤을 때도 제가 애니를 좋아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사연, 이 검을 뒤른 것도 제가 좀 그렇게 봐서 그 부분이 잘 보일 수도 있는데 좀 그런 건 있더라고요. 이 마음을 돌이켰을 때 어떤 개인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포인트를 이제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조금씩. 그 전환이라 그러죠. 대부분 이제 돌이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명을 향해 돌이킨 거죠.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수강님한테 저번에 전화할 때 비유로 든 건데, 저도 늘 이 마라톤이라는 인생에 있는 마라톤이라고 그러죠. 마라톤 승부에서 늘 결승점에 도달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몇 등을 하는지만 관심이 늘 있다가 제가 넘어졌어요. 제 친구가 같이 달린 친구가 넘어지든 제가 넘어지든. 근데 제가 거기서 멈추면 저는 1등을 못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받지도 못하고. 너 괜찮은 사람이란 너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이 찬사를 받지 못하거든요. 근데 멈추면 돌아가면 등수는 없고 뭐 찬사도 못 받지만 돌아가서 내 친구든 나 자신이든 부축해주고 일으켜준다면 그 작은 선택의 차이가 하나는 단지 뭐 1등을 하고 칭찬을 받고 모든 사람이 영광을 받겠지만 잠깐은 좋겠지만 돌아갔을 때는 잠깐은 뭐 그런 건 없지만 그 마음의 돌이킴이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의 길로 이끌거든요, 정말로. 정말로 그래요. 그게 이제 스포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올림픽에서 달리기 하다 넘어지면 어떤 사람이 1, 2등 다투고 있다 멈춰서 돌아갈 때 우리가 스포츠 정신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자신한테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늘 달려가기만 하지 말고. 늘 뭔가 지금과 다른 나 자신에 대해만 관심 두지 말고, 지금 아파하고 지금 힘들어하는 자신에게 관심을 돌이키는 거죠. 그렇게 안아주고 부축하고, 어, 그러면
우리가 흔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 같아. 좀 도태돼도 자기 자신을 좀 기다려주고, 많이 불안한 자신을 기다려준다고 해서 내가 외적인 것을 많이 이뤄내지 못한다 해도 좀 기다려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비유를 통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건데, 그런 마음이 진정으로 깨어나게 하고, 진정으로 낫게 하고, 진정으로 살게 해요. 정말로. 그 마음속에서는 내가 아무리 강한 믿음 가지고 있어도 이것도 녹아내리거든요. 이렇게 점점점 힘이 빠지고. 그러면서 자기를 한계 없이 보게 돼요. 이 내용은 경험되지만 우리가 보통 내용이 다 사라져야 한계가 없는 게 아니고 이 경험되는 내용을 한계 없이 보게 되는 이 시각이 열려요. 이걸 이름하여 지혜라고 그러고. 그러면 모든 경험이 다 괜찮고 다 안전한 거고 다 부정이니 긍정이니 이런 표현이 이제 맞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음.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늘 함께 나누는 시각에서는 이 시각에 대해서 항상 나눴던 것도 이런 거고 다시 한번 길게 표현했지만 단순하게 표현해보면 내용을 통제하고 건들 필요는 없어요. 이 내용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분의 시각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진정한 진실의 길로 인도하거든요. 음. 그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함께 하는 거라서 어, 조금은 이해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어요. 어, 어떻게 하면, 저 자신에게도 온 시각의 변화가 뭐지? 한 몇 달 전에 저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좀 생각은 아니고 이게 가지고만 있다가 최근에 좀 이해가 돼서 오히려 이제 설명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뭐 시각의 변화니 마음의 질적 변화니 하면 뭔가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면 또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역사적 배경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를 최근 강의를 통해서 이제 몇 번, 지금 두 번 정도 언급한 건데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제 자신의 종교적 배경, 성공학적인 배경, 모든 배경을 통해서 보는 시각이 또 한편으로는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때는 그 시각이 나한테 최선이었어요. 나는 이게 정답이야 하고 그렇게 봤던 거라서. 그러면서 조금씩 이 한계 없는 이 배경과 이걸 이름하여 지혜라고 표현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점점 배워가고 성장해 나가거든요. 음,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내용을 고치고 바꿔서는 절대 깨어날 수 없어요.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자기가. 어. 그 내용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그 내용을 바라보는 자기 시각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져보고 그냥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우리 2시 10분부터 했는데 지금 3시 다 돼가네요. 어, 날씨도 많이 더운데 이렇게 또 함께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음, 우리의 경험되는 모든 것들은 다 괜찮다는 무제한적인 이 알미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와닿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름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같이 또 지령들끼리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